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탐나문화제 개막 공연 진행 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개막식이 취소되는 등 행사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아트센터의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탐라문화제 개막식 리허설이 한창 진행될 시간이지만 내부의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개막 공연 진행요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개막식이 취소된 겁니다. A씨는 공연 준비를 위해 제주아트센터에 머무르면서 행사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연 관계된 분들이 이제 PCR 검사를 받았고 아트센터가 현재 정밀 방역 후에 폐쇄된 상태여서 오늘 개막 공연은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와 같은 공간에 있던 제주아트센터 직원과 행사 관계자 등 접촉자 37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A씨가 다른 공연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내 읍면동 민속보존회가 제주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공연을 마련한 야외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이틀 동안 1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외국인 교회에서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일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안전 점검이나 위생 점검 등을 포함해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의 최근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는 6.7명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만 명이 방문했던 개천절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의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김모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 씨는 당초 방송 인터뷰에서와는 다르게 동료 조직원에게 이 변호사에게 겁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공판을 진행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호송차를 타고 다른 피의자들과 법원에 도착한 김모 씨. 지난 1999년 11월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폭력 조직 상부로부터 이승용 변호사에게 겁을 주라는 지시를 받고 동료 조직원 손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방송 인터뷰에서와는 다르게 자신은 손 씨로부터 이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또 김 씨는 방송 인터뷰 내용에 왜곡된 부분이 있고 무죄 추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백지 상태에서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며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김 씨의 요청에 동의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 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이 20년 전 사건으로 검토해야 할 기록물이 방대한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기록물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해져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법원 방청석에 나온 고 이승용 변호사의 옛 동료는 김 씨의 태도가 뻔뻔스럽다며 분노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피해자 김 씨에 대한 공판을 다음 달 3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의 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학생이 살해되기까지 제주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권 고지를 생략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결정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 신변보호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대부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경찰이 피해자 거주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신변보호 심사 의결 당시 맞춤형 순찰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며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쓰지도 않은 고객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1,000만 원 가까운 요금을 인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전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창고 임대업을 하는 김모 씨는 이달 초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원 안팎 끼던 한 달 전기 요금이 지난 3월 갑자기 39만 원을 넘은 뒤 4월부터 9월까지 110만 원에서 최고 198만 원까지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인출된 금액은 모두 965만 원. 김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창고를 식품 물류업체에 빌려줬고 한전에 신청해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영하 20도의 냉동시설과 냉장시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쓴 전기요금을 종전처럼 김 씨 통장에서 계속 인출했습니다. 그 고지서는 전혀 없었고 그냥 한전에서 임의대로 그냥 빼간 겁니다. 금액을.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전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문자를 김 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실수로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전의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존 도로를 이용해 아파트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통과하는 차량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교통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보행 공간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재원아파트는 제주시가 정비구역으로 고시하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 이모 씨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씨는 2004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밭 2천여 제곱미터를 산 뒤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앞으로 1년 동안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되고 땅을 팔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이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라며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발언으로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은 아니라며 각하했지만 지방의원의 혐오 표현은 지역사회에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켜 증오범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종교법인 소속 어린이집에서 종교 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육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교사가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어린이집 측이 예불을 강요하고 거절하자 출퇴근 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절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출퇴근 시간에 도내 주요 거리에서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번 시위에는 허향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현역 도의원 등이 참여해 대선 국면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관련 의혹을 도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제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유사하다며 제주도는 호반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등봉 도시공원이 토지를 강제 소유하는 특혜를 받고 고가의 분양이 이뤄지면 5천억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계약서에 초과 수익 조항이 있는지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